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일요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을 정쟁 소재로 삼아서 여론 조작을 일삼는 좌파들의 못된 버릇이 또다시 도지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프레임을 짜서 던지면 좌파 언론들이 덥석 물고 그 사이에 또 전선을 형성한 홍위병들이 집중 공세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세월호를 비롯한 천안함 폭침, 가깝게는 최해병 사건 등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 정치적인 이득을 챙겼던 좌파들이 이번에 또 이태원 프레임을 들고 나섰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일부러 그런 일을 획책한 것도 아닌데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보수 진영이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면 좌파들의 잘 짜여진 프레임에 매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수습은 꼭 보수 진영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요건 보수 진영이 다 들어먹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직후 곧바로 수습에 나섰죠. 그리고 일주일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또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거의 매일 찾아가 애도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문책하지 않았다고 온갖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직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회고록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더니 하루 만에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질러 놓고 유감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직 대통령이 거짓말투성이의 회고록으로 온 국민의 염장을 질러 놓더니 이번에는 좌파 전직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지금 국론 분열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사람도 문재인처럼 잊혀지지 않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책을 많이 팔고 싶었던 것일까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라는 제목의 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22년 12월 5일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2022년 10월 29일이었으니까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시점입니다. 당시 국가조창기도회 후 이태원 참사에 따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김진표 의장이 주장했습니다. 김진표 전 의장이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건의했더니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야당 원내대표이던 박홍근 의원이 김진표 의장에게 그날 윤 대통령과 나눴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이 있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 같습니다. 논란이 되자 김진표 전 의장은 어젯밤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런 말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저런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도 한 토막 정도 섞여 들어갔다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김 전 의장은 저는 평소 의사 정원 확대,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해왔다며 윤 대통령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전하기 위해서 회고록에 그런 글을 포함시켰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저희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짧은 유감 표명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어제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 대해서 대변인실 명예의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창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명식이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과 나눴던 얘기를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 그날 당시 야당 원내대표이던 박홍근에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했다는 것도 웃깁니다. 박홍근 의원은 자기는 메모하는 버릇이 있다고 하지만 의장과 대화하면서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대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어떤 집단입니까? 없었던 일도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소재를 1년 반이 넘도록 묵혀두고 있었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좋은 소재를 지난 총선 때 써먹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참사 수습을 하면서 원인 규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온갖 루머들이 떠돌지 않았습니까? 원인 규명을 하면서 그 루머들을 그냥 듣고 넘길 수는 없죠.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모두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김진표 전 의장은 살짝 비틀어 적어서 결국 분열을 조정한 것이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모르긴 해도 한 달 조금 더 지난 시점이었다면 원인 및 책임자 규명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서 김진표 전 당시 의장과 의견을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에 담긴 문구를 보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진상규명부터 하고 수습 후 책임을 규명하자는 생각을 전달했고 김진표 전 당시 의장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던 것을 보면 김진표 의장은 책임부터 강조했던 것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부터 하면서 책임을 규명해야 하나 아니면 책임자 처벌부터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뒤늦게 시비를 걸고 나선 것입니다. 전직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회고록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여야가 완전히 쪼개져서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하면서 자기도 국론 분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그런 이상한 회고록을 발간한 것입니다. 이런 논란에 기름을 붓고 나선 이준석은 더 가관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의 구원이 있죠. 구원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면 까내리고 싶겠죠.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서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랬다도 아니고 자기 생각을 통해서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나쁜 대통령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또 무슨 논리입니까? 아니 나도 그럼 이준석에게 어떤 의혹이 더 씌워졌을 때 가령 예를 들면 이준석 코인 좋아하죠. 그러니까 김남국처럼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코인 거래를 했다더라. 이런 미확인 소문이 나돌면 내가 이준석은 충분히 그랬을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나쁜 엑스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준석은 또 이태원 참사의 소식을 접하고 좌익 세력의 공작을 의심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표의 회고록 어떤 부분에 좌익 세력의 공작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있습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소원해진 한동훈은 달랐습니다. 어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장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는 그런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전혀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는 대통령실에서 그런 취지의 말을 하신 적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냈던 것을 제가 봤다. 저는 그 말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것도 전 당력을 총동원해서 총공세를 정치 공세를 했던 정당이다. 2년이 다 되도록 왜 이 이야기를 안 했느냐? 그동안 까먹었던 거냐? 그런 근거가 있었다면 그동안 뭐 했던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친구는 어려울 때 진짜 친구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는 한동훈 후보의 말이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